어린이 꼭 한 번은 넘어 1번 우리 온유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온유 어떤 얘기 해보고 싶습니까? 저는 42쪽에 첫 번째 줄에 공자의 제자인 자공은 평소에 질문을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했는데 혹시 평소에 즐겨하는 게 뭔지 궁금해서 저는 없어요. 아, 친구랑 통화하기? 친구랑 통화하기를 즐겨해. 네. 그럼 이렇게 돼. 선배의 제자인 온유는 평소에 친구와 통화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하고 이제 그런 거야. 그래 진행해. 최주호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게임을 가장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뭘 즐겨할까요? 사람 만나기를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또 협조도 구하고 얘기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온유가 그 한 챕터가 41쪽 낮은 자세로 당당히 질문하는 단단한 내면이라는 챕터에 나와서 그 챕터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또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뭐 자공, 문활, 공문자 해갖고 나와 있는데 그거 어차피 한자 우리가 잘 모르니까 설명 나와 있는 것부터 한번 온유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읽어. 설명이요? 41쪽에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아, 자공이 공자에게 물었다. 공문자는 어떤 연유로 문이라는 호를 받게 되었습니까? 이에 공자가 말했다. 그는 영만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문이라는 호를 받게 된 것이다. 어, 자, 그래서 지금 어, 그 뒤에 이제 요 내용이 자, 봐. 첫 번째는 한자가 나온 거야. 두 번째는 한자를 우리말로 풀이해 중에 나온 거야. 세 번째로는 여기 42쪽에 보면 그거를 해설해 주네. 해설. 요 말. 요 42쪽에 요는 지금 온유가 읽어준 부분만 갖고 우리가 몰라. 상황을. 그 42쪽에 그때 그 상황을 해설해 주고 있는 거야. 거기 한번 온유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자의 지자인. 아, 공자의 제자인 자공은 평소에 질문을 즐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춘추시대 위나라의 관리였던 공허가 죽은 뒤에 외문이라는 시호를 얻게 되었는지에 관해 스승인 공자를 찾아 물었습니다. 그 당시 문은 일반 사람에게는 시호로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고대 주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주문왕에게 문왕이라는 시호가 달린 것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고서에는 문을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 또는 그런 능력을 지닌 인물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위대한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만 문이라는 특별한 시호를 부여한다는 의미였죠. 공허가 세상을 떠난 뒤에 문이라는 시호를 하사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공이 공자를 찾아와 그 이유를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는 영민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온유야, 목 아파? 네, 그럼 선생님 읽을게. 지금 준원이 잘 들려? 오, 네. 그는 영민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문이라는 호를 받게 된 것이다. 춘추시대 때 공원은 공자와 조정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자는 위나라의 고문을 맡았었죠. 그는 공어를 가리켜 본래 총명하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며 배우기를 즐겨하지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랫사람에게도 서슴지 않고 가르침을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왕에게나 부여하는 시호를 붙였을까 의문이 들지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질문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내면이 단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공자가 자공에게 해준 이 말에는 뼈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얘기 나오거든. 자, 준원이 온유가 읽었고 지금 쌤이 이어서 읽었는데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아마 준호이도 읽었을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요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야? 준호이가 이해한 대로 한번 설명해 볼까? 요 상황을? 어,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아 그러니까는 질문한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건데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이 스토리가 너가 지금 들었는데 기억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지금 말하는 스토리요? 아 지금 쭉 읽어줬잖아. 어, 자공인가? 음, 제가 뭐 질문 잘해가지고 음, 문 뭐였죠? 문 그걸 받은 거. 음. 어때 온유야? 그, 준호이가 말한 게 맞아 틀려?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말하는지 모르겠어. 자 그럼 온유가 한번 읽어. 온유가 이게 무슨 내용이야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자공, 공자, 자궁 공자가 뭐야?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었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하지, 사실은. 그런데 여기 이제 등장인물들이 복잡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옛날 상황이다 보니까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글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자공이야, 자공. 자공은 누구? 공자의 공자의 제자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이 사람의 특징은 뭐? 준호가 말했는데 질문을 잘한다. 질문을 즐겨하는 사람. 뭐 당연히 여기 주인공 공자 나왔고 또 한 사람이 나온 사람이 여기에는 공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공어라는 사람은 공자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의 특징은 이 음, 사람의 특징은 뭐였어? 공어의 특징은 온유가 긁었잖아. 아랫사람에게 뭐 하는 걸 질문 질문하는 것을 뭐 한다? 부끄러워하지 잘. 않는다. 않는 사람이. 그리고 이 공어라는 사람이 문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 문이라는 시호를 받았다는 거야. 자, 온유, 이 문이라는 시호는 무슨 뜻이래? 문이라는 시호는 음. 잠시만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 또는 그런 능력을 지닌 인물.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을 지닌 인물. 애교가 돼. 자, 시호라는 게 뭔지 혹시 알아? 시호. 준원이, 온유, 시호가 뭔지 혹시 알아볼래? 음, 어? 자, 이 이름 시호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벼슬자치가 죽으면 그 사람에게 이름을 하나 내려줘. 죽은 후에 내려주는 이름을 보고 시호라고. 그래. 자, 여러분들, 세종대왕 알지? 음, 네, 세종대왕은 살아생전에는 자기가 세종대왕이라 불린 적이 없어. 그 세종이라는 이름도 세종대왕이 뭐 한 죽은 다음에 다음에 그 사람이 한 일을 따져갖고 그 시호를 세종이라고 한 거야. 이해가? 그러면 응. 세종대왕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 왕이라고 줘, 왕. 음, 대왕마마, 왕마마, 왕, 이렇게 부르겠지. 그리고 원래 세종이 어렸을 때 이름은 이도, 독, 도. 독? 도. 그런 식으로 이름이 따로 있었고, 어쨌든 시호라는 거는 뭐 한 다음에 받는 거다? 죽은 다음, 음, 죽은 다음에 왕이 내려주거나 그 왕에 대해서 하는 걸 우리가 시호라고 그래. 근데 어쨌든,
요 공허라는 이름이 원래 있어요. 공허야. 공허라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문이라는 시호를 받았는데 이 문이라는 시호는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을 지닌 아주 뛰어난 인물한테만 주는 말이야. 주는 시호야. 그래서 보통은 이런 시호를 안 주는데 도대체 왜 이 공허가 뭐 어떠했길래 이 문이라는 시호를 줬는지 이 자공이 뭐였던 거야? 질문. 질문한 거지. 궁금한 거야. 그런 거. 아니, 저 사람이 뭐라고 문이라는 시호를 내니까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을 지닌 인물한테만 내리는 건데, 저 사람이 뭐라고. 그랬더니 공자가 하는 말이, 이 공허라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인데, 영민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데, 아랫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랫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어서 그래서 문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라는 식으로 자공의 질문에 뭐 해준 거야? 대답해 준 거야. 이해가?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상황 이거야. 공호라는 사람이 공자와 함께 일했고 이 사람이 원래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배우는 걸 좋아해서 아랫사람에게 질문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을 지닌 인물들에게나 주는 시호인 운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그게 자공은 뭐에? 의아했던 거야. 아니 도대체 공허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기에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을 지닌 인물인 인물에게만 내리는 문이라는 시호를 받냐?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랬더니 공자가 내가 이 사람하고 함께 일해봐서 아는데 이 사람은 똑똑하고 배우기를 즐겨하고 심지어는 아랫사람에게 질문하는 걸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사람이야 라고 뭐 했다는 거야. 대답했다는 거야. 이 스토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었으면 이 스토리를 자기 말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야겠다. 오늘 됐어? 응. 할머니 상황이 이제 파악이 돼? 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결국 부끄러워하지 않고 질문해라. 질문하는 게 중요하다. 심지어 누구한테까지도 질문해라? 어? 알았어. 아랫사람. 질문을 안 할 사람이. 즉, 온유나 준원이가 뭐 궁금한 게 있어갖고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 이거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어? 응. 부끄러운 일이야? 아니요. 음, 아니 학생이 몰라서 물어볼 수 있지. 근데 사실은 부끄러워 솔직히. 너네 잘 못 물어봐. 왜 못 물어봐? 수업 시간에 뭐 궁금한 거 있어도 잘 모르는 거 있어도 못 물어보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 왜 못 물어봐? 귀찮아서? 귀찮아서 못 물어봐. 또 준원이 궁금한 거 있어도 왜 못 물어봐? 쪽팔려서? 어? 쪽팔려서? 쪽팔려서. 왜 쪽팔려? 모르니까. 다른 친구들한테 내가 이거 모른다는 걸 이렇게 드러내는 게 쪽팔려. 또 모르는 게 없어서? 모르는 게 없어서 그래 맞아 모르는 게 없으면 질문 안 하지. 그 정답이 돼. 반면 뭘 모르는지 몰라서도 질문.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몰라. 그래갖고 질문을 못해. 그것뿐만 아니라 질문하면 애들한테 눈총 받잖아. 왜? 수업 시간 길어져서. 그렇지, 수업 시간 길어진다고 눈총 받잖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질문하지 않는 교실이 된 거가 사실 상당히 문제라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 온이나 준원이가 사실은 선생님이 너희들이 처음에 뭐 이렇게 진행해라. 이게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질문해라, 질문. 온유가 이 책을 읽고 준원이에게 질문하라는 거야. 준원이가 이 책에 관해서 온유에게 질문하라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었으면 질문할 거리들이 막 생겨나야지. 그게 사실은 책을 잘 읽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질문을 도대체 가로막는 거. 게다가 온유하고 준원이가 초등학교 5학년한테 가서 뭘 물어봐야 돼. 온유는 어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한테 가서 뭘 물어보는 거하고 친구한테 뭘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을 것 같아? 아니면 다를 것 같아?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는 거는 음. 좀 쪽팔릴 것 같아. 준원이 어떨 것 같아? 음, 저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요 공원은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 아랫사람, 나이가 아랫사람이 되었건, 신분이 아랫사람이 되었건, 어쨌든 배울 게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질문해서 배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 자세, 공부할 때 필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뭐 하세요? 질문. 질문. 근데 그 질문하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질문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에게도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라고 공자는 주장하고 있는 거다. 자, 맞아 읽겠습니다. 지금 쌤 읽어주는 거 잘 들어야 돼. 준원이하고 온유하고 잘 듣고, 오늘 뭐 책 따라 읽어도 되고, 물어볼 거야, 바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 지금 쌤이 여기 여러분 설명해 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을 읽고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줘야 돼.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공은 공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당시 자공은 뛰어난 비즈니스맨으로 지위가 매우 높았을 뿐 아니라 학문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심지어 자공이 그의 뒤를 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그 사람은 자공에게 호되게 혼이 나긴 했습니다. 자공은 공자를 공경하고 추앙했습니다. 그래서 종일토록 공자 곁을 맴돌며 오직 공자에게만 이런저런 질문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공자는 진심을 담아 충고해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자공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물어봐도 좋다. 설령 학식이 너보다 낮은 사람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배울 점이 있단다. 공자는 자공이 지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질문해서 지혜와 학식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진심으로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존심 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벽철의 농사꾼일지라도 사계절을 읽는 지혜와 복식이 연구하는 과정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지식과 지혜는 다만 책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만물을 깨닫는 지식은 어디서든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준호님. 저요. 어, 지금, 자공은 아, 공자한테만 질문했는데, 아, 그래서 공자가 이 자기 말고도 음, 다른 사람, 더 낮은 사람한테도 질문을 좋고, 음, 다른 사람한테도 먼저 질문해도 좋다. 음, 라고 말했어요. 음. 음, 여기는, 오늘은, 자공이 공자한테만 계속 질문을 하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도 않으니까 음, 공자가 자공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질문해서 지혜와 학식을 얻기 바래서 자공한테 진심을 담아서 충고를 해줬어요. 음, 다른 사람한테도 질문하라고. 그렇지. 자공이 잘난 사람, 잘 나간 사람. 그래서 자공은 다른 사람한테는 물을 생각이 없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딱 하나야. 누구? 공자. 공자야, 공자. 공자만 뛰어나기 때문에 자공은 공자한테는 열심히 배워. 근데 누가 보기에? 공자가 보기에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에게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뭐하는 사람한테도 낮은 나, 못한 사람한테도 낮은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 누구의 예를 든 거야? 아까 봤던 공어, 공어의 예를 들면서 야 봐라. 공어 그 사람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다. 그런데 공어라는 그 사람이 아랫사람에게도 질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이라는 시호를 받은 거 아니냐.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을 지닌 인물, 그런 뛰어난 시호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 자공아, 너도 정신 차리고, 나한테만 질문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질문해서 배움을 추구해라. 그게 필요하다, 자공아. 라고 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줬다라는 부분이 지금 여기에 더 나와 있더라라는 얘기. 그래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도
준원이하고 온유를 가르치고 있지만 때로는 준원이하고 온유한테 쌤이 뭐 한다는 거야? 배워야 질문. 가르쳐 줄 수 있어, 당연히.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준원이나 온유가 과연 나는 배움을 청하는 사람인가? 지금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서 뭔가를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인 건가? 아니면 나는 배움 이런 거 나는 지겨워. 귀찮아. 나는 그냥 오로지 친구랑 수다 떠는 게 좋아. 뒷담하는 게 좋아. 이거지. 나는 오로지 그냥 게임하는 게 좋아. 이거지. 또 준원이가 그 게임을 하더라도 준원이가 게임을 할 때도 뭐야? 자기가 잘하는 사람한테만 배울 수 있어. 아, 준원이보다 게임 레벨이 낮은 사람한테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되고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봐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됐니? 네. 음. 그 우리가 지금 한 챕터를 갖고 얘기했고, 자, 다음 주가 글쓰기 주간이야. 글쓰기 수업이야. 쌤이, 원유 그 눈빛이 뭐야, 그 지금? 응? 원유야, 네 눈빛이 막 뭐였어, 지금? 쌤이 글쓰기 주간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막 얼굴이 눈이 막 이렇게 찡긋찡긋 하는데? 어? 짜증이 확 나는 눈이었는데? 어? 너 그렇게 얼굴 표정이 다 드러나고 어떻게 해? 얼굴 표정을 못 감춰가지고. 자, 준원이 다음 주 쌤이 글쓰기 숙제 뭐 낼 것 같아? 음, 그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 배운 경험? 그럴 것 같아. 원유는 쌤이 숙제 뭐 낼, 독후감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뭐 낼 거 아니냐고. 독학하면 아니면 된다고 해서 쌤이 독학하면 안 낼 거야, 숙제. 얼마나 좋은 쌤이냐. 공자랑 어, 자궁에 어. 대한 글쓰기? 글쓰기. 자, 비슷했습니다. 자, 책 14쪽. 에 보면, 자, 책 몇, 14쪽. 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머릿말에. 이 책에서는 오로지 청소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공부에 관련된 주제만 다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논어는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논어의 핵심 주제가 바로 배움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주로 이제 공부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 논어 책 전체 중에서 공부에 관한 것만 뽑아갖고 설명을 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어가 이거 말고도 내용이 아주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될 것은 논어에서 한 구절을 뽑아서 그 한 구절에 대해서 여러분이 직접 뭘 써보는 거야? 해설을 써보는 거야. 그 논어의 한 구절의 뜻이 뭐냐? 예를 들면 이거야. 논어 글귀하고 검색을 했어. 그러면 아, 여기 보면 뭐 이 사람이 지금 세 번째로 좋아하는 논어 글귀라고 이렇게 써놨네. 기소 불역 물시 어인이라는 문구야. 어? 뜻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거를 풀어서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어. 어떤 이런 걸 조사해서 이 기소 무력 불시 어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먼저 뭐 해야 돼? 조사하고 공부를 먼저 해야 돼. 그래서 그 논어의 한 구절 찾기 첫 번째는. 순서가 논어에서 마음에 드는 한 구절 뽑기. 왜 자꾸 빨간색으로 나오지? 그 구절, 우리 배경에 대해서 조사하고 설명하기. 그 구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하기. 그 구절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 이용하기. 이네 가지로 되어 있어. 네 가지. 이 3, 4번은 순서가 바뀔 수 있어. 준원이 지금 잘 보고 있어? 네. 요 부분. 저기 쌤 채팅창에다 붙여줄게. 필요한 사람 이거 복사해서 쓰면 돼. 복사해서 가져가면 돼. 그 논어를 그 아, 책에서 찾아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찾아요? 인터넷 찾으면 되지. 논어 책을 찾으면 제일 좋은데, 논어 책이, 뭐 학교 도서관이나 뭐 도서관에서 논어 책 찾아도 좋고, 안 그러면 너가, 인터넷에서 아까 쌤이 했던 것처럼, 논어, 뭐 좋은 문장, 이렇게 검색하면 돼. 그러면, 공자, 논어, 좋은 문장, 구절 모임 해갖고, 하기편에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군자가 신중하지 않으면 위험이 없으며 배우도 궁금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나와, 이렇게. 이 중에서 너희가 제일 뭐한 거? 좋은 걸 찾으면 돼. 뽑으면 된다고. 이해가 오냐? 네. 근데 여기는 지금 한자가 없는데 한자까지 같이 해서 어쨌든 뽑아서 그거에 대해 일단 한 구절을 뽑고 그다음에 그 구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라. 도대체 그 말이 왜 나왔나? 여기도 아까 그 설명에 써있잖아. 그 말이 도대체 어떤 배경하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설명을 너희들 해줘야 돼. 그리고는 오늘날 그 구절을, 그러니까 그 구절을 또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 관련된 무슨 이야기, 예를 들어준다던가, 뭐에 비유한다던가, 그런 걸 찾아야 돼. 그 다음에 그 구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이 설명해줘야 돼. 해설해줘야 돼. 요 네 가지를 기본 요소로 해서 여러분들이 요 책, 요 책에 써져 있는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논어에 대해서 써보라는 거지.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어떤 책과 관련되어서 그 다음 챕터를 여러분이 만들어보는 작업들. 그 작업을 하는 이유들은 여러분이 이 책의 특징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지. 패턴을 이해해야 되지. 그리고 그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되지. 그 패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봐야지.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독서력도 기르고, 조사력도 기르고, 글쓰기력도 기르고. 그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 이런 연습을 해보는 거라는 거지. 준호이 또 질문 몇 개 써요? 몇 개 정도 써요? 하나. 어, 너네 뭐 여러 개 하려면 힘들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네. 지금 한 챕터가 여기 예를 들면 지금 20쪽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31쪽까지 한 11쪽 돼 있거든. 이렇게까지 길게는 못 쓴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그 내용들을 충분히 한번 써보라는 거지. 오늘 질문. 그 한자 쓰라고 하셨는데 한자는 안 써도 돼. 안 그냥 써요. 한자 대신에 이거 하기, 시습지, 불력, 여로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뭐 한글로 한글 음역, 음만 뭐 한자까지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이 그 한글 문서에서 한자 사용했으면 하고 안 그러면 그냥 그 뭐야 음역된 거 한자를 우리말이 아니라 그 음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하기 시습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가? 네. 아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그 한자 나오잖아 기소 불료 물시 어인이 나오잖아 네. 하지. 요거를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요걸 못하겠으면 요건 빼고 요거만 하라고 아, 기소 불료 물시 어인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쓰라고 요거까지 찾았으면 더 좋고 못 찾겠으면 요거 이렇게 한글에서 이거 그 문서에서 이거 못 편하게 쓰면 요거만 표현하라고. 오늘 됐어? 네. 오늘 이해했어? 네. 그래서 요거 내가 오라지 않는 남에게 하지 말라 하고 노노 위령공편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조사를 해보면 기소 무료 물시 어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면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가 나온다고.
얼마큼 수사를 해 나올지 모르겠지만 중궁이 인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쭉 설명이 나오잖아. 어? 이런 식으로 그 내용들을 어, 유명한 구절에 기소 무슨 타인나 다변이 나오는 말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오잖아. 이런 부분들 너희들이 뭐 해서 조사해서 그래서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런 형식에 맞춰 쓰면 된다고. 이해가? 네. 어. 음, 먼저 조사를 해야지 먼저. 네 찾아가서 여러 개를 찾아가서 이렇게 읽어봐야지. 이 찾아서 읽어봐야지. 기소부로 물시험이 나잖아. 중궁이 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고 나와 있잖아 이거.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 먼저 읽고 나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이 문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 본문만 소개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본문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배경 지식을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한 부분들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에는 26개의 구절이 나와, 26개. 그중에 우리는 지금 한 구절 본 거야. 그리고 논어가 26개 구절만 있는 게 아니야. 더 훨씬 많은 구절이 있어.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 책에 나오는 구절 말고 여러분이 새로운 구절 하나를 뽑아서 써보는 연습한다는 거죠. 자, 온유가 아까 말했던 그 구절, 낮은 산에서 당당히 질문한 단단한 내면 말고 또 온유가 이거 읽으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좋았던 구절도 좋고 아니면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이거 너무 어렵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도 괜찮고 둘 중에 하고 싶은 걸로 고르면 돼. 뭐 차려보고 골라 차려보고. 찾아서 너가 제일 관심 있는 거, 흥미 있는 거. 준원이가 책이 없기 때문에 준원이는 그냥 패스하고 오늘 마음대로 할 거야. 지금 골라요? 음. 지금 쌤하고 같이 볼 거야. 하나 더. 아, 음, 저 그러면 음. 103쪽에 공부를 잘하는 수준을 넘어선 즐기는 수준. 그렇지. 103쪽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자활, 무기식지, 하기불염, 희인불곤, 하유어화제 이런 식으로 한자까지 쓰면 좋은데 한자 못 쓰면 이렇게 음만 써주라고. 온유야. 그 네.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 직역, 풀이해놓은 걸 써야 돼, 여러분. 그 풀이해놓은 걸 읽어보면, 읽어봐. 오늘. 공자가 말하길 묵묵히 지식을 익히고 배움에 실증을 내지 않으며 사람을 가르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으랴. 우리 이런 식으로. 아까 그 한자어를 우리말로 뭐 한 거야? 풀이해놓은 거야, 풀이해놓은 거. 직역. 공자가 말하길, 묵묵히 지식을 익히고 배움에 실증을 내지 않으며 사람을 가르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으랴라고 그 한자를 풀이해놓은 거야. 근데 이렇게만 해갖고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 두 가지 여러분 해야 돼. 아까 여러분이 뽑은 논어 구절 하나 소개하고 이렇게 풀이하는 거 쓰고 그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세 단계예요. 한자, 그 우리말로 풀이,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 이 세 세트를 갖고 하는 거예요. 준호아 이해가? 처음에 쓸 때요. 어? 다음 한 주 글쓰기 그거를. 숙제. 다음 주 글쓰기 숙제할 때. 한자 쓰고 처음에. 음, 어? 여기 잠깐만. 니네가 이렇게 먼저 기소, 무료, 물시, 어인 이렇게 쓰라고. 한자를. 그 음,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이거 풀이한 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요 말.
기소, 불용, 물시, 어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렇게 뭐해? 풀어서 쓰라고. 어?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설명. 요거에 대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어, 공자는 하고 이제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떠한 상황인가, 그 상황을 자기가 설명해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무력 그 이 부분이 중궁이 인에 대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문을 나서서는 마치 중요한 이런 식으로 요거에 대해서만 써놓으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그 상황을 더 자세히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쭉 써줘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이 다 뭐 해야 되는 거야? 조사해, 조사. 너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가 조사해서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알게 된 내용을 이렇게 글로 옮겨 써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이해가? 음, 음. 오늘 됐고.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풀이야, 풀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줄부터. 공자는. 공자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세 가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세계의 사상가 공자에게 어렵지 않은 일이 세 뿐이었겠냐만을 콕 집어 이야기한 걸 보니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일이었나 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먼저 무기식지입니다. 묵묵히 지식을 익힌다는 뜻이죠. 무기식지, 묵묵히 지식을 익힌다는 뜻이죠 하고서 요걸 더 구체적으로 풀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 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 쓰는 부분이 세 번째 부분. 해설. 해설고. 기억력이 매우 좋았던 공자는 다양한 지식을 머릿속에 쌓고 묵묵히 그것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터득한 내용은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마 많은 친구가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대에는 보통 큰 목소리로 책을 읽어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공자는 묵묵히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공부했습니다. 조용히 지식을 익히고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배움이 아니었지요. 다음 쌤 읽을게요. 오늘 머리가 목 아플 테니까. 두 번째는 하기불염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염을 싫어한다, 중하다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테지만 고문에서의 염은 보통 만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면 싫어지기 마련이죠. 어떤 것에 실증이 느낄 때 우리는 염증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염은 사실 모두 만족의 의미입니다. 다만 정도를 지나쳐 과유불급의 상태가 되면 좋은 정도를 넘어 실증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가 말한 학이불염의 뜻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영원히 만족할 수 없고 해도 해도 모자란다. 즉 배움에 실증이 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회인불곤 사람을 가르치는 데 게을리하지 않는다입니다. 공자는 공부하는 걸 좋아했을 뿐 아니라 가르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죠. 그런데 누군가를 한 번이라도 가르쳐 본 사람은 알겠지만 가르치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특히나 자로 같은 제자가 가끔 소글소글이라도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고 남다른 사명감이 있었기에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르지 않는 경지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기불영과 회인불곤을 한데 놓고 보면 공자가 강조했던 정신은 바로 지속성입니다. 그는 살면서 성인이나 인인, 의로운 사람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면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러야 하는데 아마도 그러한 사람은 평생 동안 만나지 못할 것이며 만일 있다면 그는 성인 문제가 아니면 한결같은 사람일 거라고 했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란 말 그대로 변함없이 하나를 지속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공부를 하며 학기부렴 회인 물건을 실천한다면 위대한 공자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쌤이 그 앞부분을 이렇게 쭉 읽었는데, 이 부분들이 바로 이 한자어에 대해서 풀이해 놓은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풀이를 누가 온이와 준원이가 온이의 이야기를 담아서 준원이의 이야기를 담아서 이 풀이를 한번 써보라. 근데 아무거나에다 여러분의 삶의 풀이를 쓸 수는 없으니까 먼저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구절들이 있는지를 찾아가죠. 그래서 그것들을
뽑아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지. 이해가? 네. 아.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 읽었고 그 이어서 이제 106쪽에 그 내용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에서 기억나는 게 뭐야? 온유? 하기부겸 왜? 그 하기부겸 말고 무기식지요. 왜? 그 누군가에게 자랑하거나 보여주기 위한 배움이 아니었단 말이 음. 인상 깊어서. 플란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배움을 실천했다라고 해서 무의식지라는 말. 여기 위에 나오는 그런 한자성어 중에 일부를 이렇게 풀어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도 그러면 다음 주 할 때 풀어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사람을 가르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다 해서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던 공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기 106쪽 보겠습니다. 106쪽에 잘 들어봐 주문아. 공자에게는 이 세 가지 어렵지 않은 일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여간에서는 이루기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공자에게는 쉽게 느껴졌을까요? 심리학 용어 중에 만족지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통제 영역 중 하나로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해 당장의 즐거움이나 보상, 욕구를 자발적으로 억제하고 통제하면서 이에 따른 좌절감을 인내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능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큰 일을 해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까 앞에 나왔던 공자의 말, 어? 무기식지, 하기불련, 인불곤, 하유와 아재, 요 것들을 심리학 용어엔 만족지연하고 연결시켜서 막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뭘 이용하는 거? 배경지식을 이용해서 연결시키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이 정한 그 구절이 오늘날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어떤 도움을 주나, 어? 뭐 그와 관련돼서 무슨 얘기를 끌어다가 하면 되겠나. 이런 것들 여러분이 고민해서 그 구절을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말로 써 내려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여러분이 쓰면 그 조사에 사라고 그랬는데 그 조사에 사라는 게 그 사람들 몽땅 갖다 베끼라는 게 아니에요. 공통되고 꼭 필요한 건 갖다가 써야지. 하지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온유가 본 느낌, 준원이가 본 느낌을 솔직하게 쓰는 것도 중요해요. 이해가? 준원이 음. 됐니? 근데 아, 그게 그 배경 지식 알고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 쓰는 거예요? 그렇지. 저기와, 여러분이 논어 구절과 어울리는 배우식 갖다 써야지. 아무거나 갖다가 쓰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만약에 배우식 있으면 있고 그 얘기하고 알맞으면 쓰면 되고, 만약에 좀 안 맞아. 그러면 여러분이, 뭐야, 그걸 배우식 갖다 쓰지 말고, 여러분이 이걸 조사해서 갖다 쓰면 된다는 거지. 됐어, 준호야? 답이 됐어? 네. 안 됐어? 음. 대답이 안 됐으면 뭐가 안 됐는지 얘기를 해. 근데 배경 지식이 없으면 어떡해요? 조사하라고, 조사. 인터넷에서 어. 검색하라고. 뭐이 문장과 어울리는 뭐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라고 찾아.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못 넣으면 여러분이 검색해서 찾아쓰면 된다고. 준호야 이제 됐어? 네. 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06쪽에 심리학 용어 중에 만족지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통제 영역 중 하나로 더 큰 결과를 얻기 위해 당장의 즐거움이나 보상, 욕구를 자발적으로 억제하고 통제하면서 그에 따른 좌절감을 인내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능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큰 일을 해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몇 달 동안 놀고 싶고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를 참고 꾸준히 공부에 매진한다고 해보세요. 이런 습관을 시험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시작해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쭉 유지한다면 여러분의 목표한 대학이나 진로에 가까이 다가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만일 공부를 평생의 업으로 삼고 있다면 농사를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꾸준히 흙을 매만지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수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족지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만족지연이라는 용어와 요 앞에 만났던 것들을 이 굵기를 연결시켜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배경식을 활용해서 또는 필요한 자료를 찾아서 준비해서 연결시켜서 자꾸 그것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설명하시면 제일 좋은데 그게 너무 막연하고 어려우면 여러분이 쓴 글귀를 해설해 놓은 것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찾아서 그대로 뺏기라는 게 아니라 잘 읽어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거 쓰면은 훨씬 더 좋은 그런 글이 되겠지. 또 질문 주는 이제 없어요. 오늘은 저도 없어요. 음. 그래서 이 책에서는 보면 그래서 108조 보면 공부는 최종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참아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일련의 과정이나 수단만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공부 그 자체가 목적이자 즐거움일 수 있고 괴롭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때? 공자가 이렇게 말한 거 공부 자체가 즐겁고 배울 만하고 이 말에 동의가 막 팍팍 돼? 아니면 뭔 이상한 소리가 앉아 있어 라고 생각해. 준원이. 음, 음, 응? 좀 그래요. 뭐라고?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아닌 것 같아. 왜? 공부는 응. 재밌는 게 아니라서. 공부가 재밌지 않다. 네. 응. 뭐 재밌는 순간도 있지 않아? 너나? 어, 재밌게 게임도 봤어. 어. 친구한테 게임 배우는 것도 공부죠. 그것도 일종의 넓은 의미로 하는 그것도 공부지. 공부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가 필요로 하고 너가 하고 싶은 걸 배우면 그것들은 역시 공부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개 학생이다 보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고등학교도 지나게 되고 대학도 지나게 하고 그런 데서 요구하는 기본 룰이 있다는 거죠. 그 룰을 충실히 익히는 것들이 필요하고 때로는 그걸 넘어서서 더 많은 것들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 여러분들이 훌륭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음, 다음 거 하나 더 오르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네. 하나만 더 할 수 있겠네. 오늘 하나 더 골라요? 음. 그래서 지금 거에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 무기식지, 묵묵히 지식을 익혀야 된다. 잘난 체려고 지식 익힌 거 아니다라고 했고 학이불이엄이라고 얘기해서 아무리 공부해도 영원히 만족할 수 없고 해도 모자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는 평생의 업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배운 거고 세 번째 희인불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가르치는데 게을리하지 않는다 해서 자기가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쳤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또 이게 논어에만 나오는 말씀이었구나라고 기억할 수 있으면 좋지. 온유 찾았어? 네. 어, 177쪽에 음. 거인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듯.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바라보자고 아마 이거 베이컨인가 영국 사람들이 했던 말 같은데 171쪽 여기도 패턴이 똑같이 자왈 술 이불작 신이 호고 절 비어 안호 팽 이렇게 하고 한자를 음역한 거를 일단 써주고 두 번째 공자가 말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에 내려오는 것을 말하였지 새로 창작하지는 않았다. 나는 옛것을 탐구하고 좋아했다. 나는 나 자신의 슬며시 노팽에 견주노라. 요거는 요 앞에 있는 내용을 풀이해놓은 거야 풀이해놓은 거. 직접 직역으로 자 그다음 넘겨서 178쪽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수리불작은 전해 내려오는 것을 말한다는 뜻으로 보통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낮춰 말할 때 사용하는 어휘입니다.
누군가 저는 그저 수리불짝했을 뿐입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선인들의 것을 종합하여 전하는 것일 뿐 자신이 새로운 것을 창작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학습법이나 교육법을 수리불짝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겸손함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이는 그가 선조들의 연구 성과를 얼마나 존중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다음까지 여기서 보면 그 수리불작에 대해 설명해. 그의 겸손함이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이는 그가 선조들의 연구 결과를 얼마나 존중했는지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수리불작이라는 의미가 용어가 갖는 의미 그걸 여러분이 조사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 나름대로 그 용어의 의미 부여를 하고 나서 그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해가? 네.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179쪽에는 다음 줄 보면 다음 구절인 신이 호고 옛것을 탐구하는 뜻으로 공자가 자주 사용했던 어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이 또 이렇게 쭉 나온다고. 또 다음 쪽까지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책 내용 안에 뭐뭐가 들어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 내용에 맞는 것들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이유들은 자, 이 책을 쓴 사람이 책을 썼으면 이 사람은 이 책을 쓸 만큼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먼저 읽고서 여러분이 뭘 출발을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마치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으면 세상이 아주 멀리까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꿰뚫는 어떤 그런 말로써 비유를 할 때 바로 거인의 어깨 위에 세상을 바라보라 나온 거고 그 거인의 어깨에는 결국 독서는 독서. 이 책이라는 것들이 이 저자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뭐 몇십 년에 걸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고민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글로 쓴 거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5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그 사람의 세월을 여러분이 그 책을 읽으면서 사게 되는 거예요. 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배경 지식도 더 풍부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논어는 우리나라에서 예로부터 이렇게 많이 쓰였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어, 이 책이 이제 일권이다 보니까 이권도 있다는 뜻이겠지. 아마 이권 3권까지 있다고 했나?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논어를 찾아서 그 안에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구절을 알고니까 이 책에 어떤 구절이 나왔는지 잘 살펴봐야 돼. 나중에 엉뚱하게 같은 내용인데 전혀 다르게 하거나 뭐 좀 이상했으니까. 위치가 없는 걸로. 이해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살면서, 그 논어를 익히는 것도 중요해. 특히 우리가 그 동양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논어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가장 이제 경전 중에서 가장 탑을 찍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일반 논어책을 혹시 기회가 되면 구해서 논어책을 천천히 읽어보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그 생각의 폭을 넓혀주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냥 오늘 늦게 시작했는데 일찍 끝내주겠습니다. 아유, 저 이렇게 눈 스마일 하는 거 맞아. 오니, 그렇게 좋아? 일찍 끝내준다니까? 아, 자, 순원이도 수고 많았고, 순원아 다음 주 과제가 뭐라고? 논어 이렇게 쓰고, 음, 뜻 쓰고, 음. 그것이 그리고 갖는 의미. 그 여러 너희들의 배경식을 활용해서 더 효과적으로 살면. 그래서 어쨌든 이 책처럼 쓰면 돼, 이 책처럼. 다만 구절이 여러분이 원하는 구절로 바꾼 것뿐이. 됐어? 논어 뜻 쓰는 게 풀이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풀이가 직역. 그 한자의 직접적인 의미, 뭐 공자가 뭐뭐 하라고 말했다 그러죠. 간단하게. 그 한자를 그대로 풀이한 거, 먼저 일단은. 그 나서는, 그 다음에는 그 말이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풀어서 쭉 설명하고, 그것과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이 또 연결시키는 것들, 배경식을 연결시키고, 그 구절이 갖는 의미들을 너희들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이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걸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요. 나는 분명히 일찍 끝내주려고 했다. 너네들이 질문해서 대답을 열심히 한 것뿐이다. 어. 음, 더 이상 질문 없어? 그래도 네. 2분이어야지. 그리고 너네 오늘 늦게 온 거에 비하면 막 한 5분은 일찍 끝내준 거야.
겁나 좋지. 자, 잘 쉬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히 안녕. 계세요. 안녕하세요.